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네, 이 갑과 을의 문제가 직장과 사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에도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자의 위치에서 생각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심리적인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니 족보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가뭄이 되면 나무 껍질로 연명했던 농민의 후손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반의 재산으로서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천민의 후예로 생각하는 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신분제도를 갈아엎으려 왕권의 반기를 들었던 임꺽정이나 홍길동, 동학두가 자신의 선조라고 여길 분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조선의 갑이었던 양반의 후예라고 여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의 심리적 위치를 이처럼 위정자 쪽에 두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억압받는 민중에 두는 국민이 또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스스로를 보수라고 여기는 이들은 아마 갑에 둘 것입니다. 갑과 을은 은연중에 역사적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타민족의 침해를 받았던 고난에는 보수와 진보는 심리적 위치와 시각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4.3, 5.18 민주항쟁 등은 서로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갑은 공산화 세력과 연관된 음모를 의심하며 변방의 사건이라고 일컫습니다. 자신의 역사가 아닌 그들의 문제라고 보는 심리이죠. 이에 비해 을은 독재 정치로 탄압받아온 민중의 입장에서 보기에 위정자를 좀 삐딱하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민의 갑, 을 의식에는 국민의 죄는 없다고 봅니다. 조선 500년간 세종, 정조 이외에는 현명한 왕이 없었던 민족의 불운이었죠. 건국 후에 그 기틀을 다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드물었던 것도 나라의 불행입니다. 건강한 위정자가 없이 온갖 국난을 당하게 되면 백성과 국민은 생존을 위한 무의식적 선택으로 위정자인 갑의 편에 서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평생 속으며 능비를 당해 온 민초라 하더라도 심리는 억압받는 을이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갑이었다가 을이 되는 이들은 광주, 여순, 제주와 같이 정부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고초를 당하는 그 지역 주민이겠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알게 되어 의분을 느끼며 갑에서 을이 되는 이들이 또 있겠습니다.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아직도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탄핵이 가장 큰 충격이었지만 또한 여러 일들 중에 가장 경사스러운 일은 한강시의 노벨문학상 수상이었습니다. 선정 이유는 그 역사의 트라우마를 개인의 연약하지만 강하게 이겨내려는 그 정신을 높이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의 문장이 들어있는 소설 소년이 온다로 5.18을 다룬 데 이어서 내 기척에 엄마가 돌아보고는 가만히 웃으며 내 뺨을 손바닥으로 썰었어.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제주 4.3을 다뤘습니다. 이처럼 한강시는 우리 한국인의 아픈 서사를 서정적으로 표현하려 문장 하나를 썼다 지웠다 고통스럽게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문학상 수상 후에 일부 보수단체가 스웨덴 주한 대사관에 몰려가 상을 취소하라는 시위를 하셨다고 하죠. 역사의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였습니다. 4.3과 5.18은 반란이 아니라 독재 공권력에 대해 국민이 스스로 살기 위해 항쟁한 일로서 이미 정부가 보상하고 사죄한 팩트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긴 과거 박근혜 정권은 시대의 금기를 다루었다며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말씀은 실체적 진실을 모르며 방공 하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나 알면서도 부정하는 뉴라이트류의 어떤 친일, 극우
내세우는 이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국민, 시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위정자 갑의 입장에 심리적으로 위치해 오며 이러한 사건들을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냥 난리 정도로만 보며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 국민, 시민들 말입니다. 우리는 실체적 진실보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현상을 본다는 사실은 많은 일상과 거대 담론에서도 작용하는 중요한 심리 현상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원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원형은 인간 전체에 공통되는 정신적인 틀을 의미하는데요. 자아, 그림자, 본능 등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내용, 억압되는 감정은 원형의 내용을 만듭니다. 같은 일을 겪는 나라의 국민이기에 그 원형들이 집합인 집단 무의식은 비슷합니다. 일본인이 무사와 전쟁의 시대를 오래 겪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과 폐를 끼치지 않으려 감정을 발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집단 무의식에 내재된 심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겪은 그 많은 외침의 역사와 위정자로부터 받은 그 가혹한 일 등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다 스며들어서 우리와 후손에 대대로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그 뒤에 그림자 같은 무의식에 저장되니 스스로 느끼긴 어렵습니다. 핍박을 받은 역사가 너무 많았기에 우린 다스리는 자의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외되고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심리는 쏠림 현상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보다 수도 서울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된 기형적인 나라가 되었죠. 이것 외에도 우리의 그림자에는 의식에서 밀려났지만 의식을 지배하는 미운 오리 새끼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우리 정신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그림자를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5.18 4.3의 문제는 반공이냐 아니냐의 가치관보다 자신 안에 갑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를 대하는 입장에서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낀 반도의 국민으로서 위정자의 복이 지지리도 없는 민초로서 분단되어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휴전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 분별력과 정치력 없이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대통령을 둔 나라의 불쌍한 국민으로서 또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나라를 겪고 있는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시대를 노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인드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습니다.